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코로나19로 피해본 개발도상국 회원들을 위해 200억 달러, 약 24조 원의 규모의 긴급대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예고한 것보다 3배 많은 건데요. 그만큼 개도국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겠죠. 우리나라에서도 개도국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한 촉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최근 코로나19의 진단개발 키트를 만든 발명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특허권을 획득하더라도 기술의 독점보다는 개도국 기술 지원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널리 활용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도 힘든데 무슨 개도국 도와주는 이야기냐고요?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는 개도국의 감염 예방과 치료를 돕는 것이 곧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고 선제적인 예방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오겠네 라는 노랫말처럼 코로나19에는 너와 내가 없습니다. 우리만 있을 뿐입니다. 2020년 4월 14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인류는 B씨, A씨로 나뉜다고 하죠.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암흑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터널 출구 앞에 있다고 믿고 싶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고요. 미국은 여전히 동굴 중앙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상황 좀 알아볼게요. 미국 현지에 있는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한 2주 전에 연결했었나요? 2, 3주 전에 했었죠? 네. 그때부터 미국 현지 코로나19 상황이 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어떠세요? 네, 지금 제가 있는 데가 그 미국 중부인데요. 미주리주 콜롬비아 시라는 데입니다. 여기에 이제 미주리 대학이 있는 전형적인 그런 대학 도시입니다. 방금 제가 그 뉴욕 타임즈의 코로나 지도를 한번 봤는데요. 저기 미주리 같은 경우는 지금 4,300명 정도 감염이 된 상태입니다. 사실 미주리 주에서는 그 가장 큰 도시가 세인트루이스라는 도시인데요. 네. 아마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지금 그 김광현 선수가 와 있는 데고, 과거에 그 오승환 선수가 뛰었던 바로 그 야구단이 있는데, 지금 여기 세인트루이스가 전체 미주리주 전역의 감염자 수의 한 절반 정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네. 다만 지금 제가 있는 지역은 보니까 한 70명 정도가 지금 감염이 됐고요. 하루에 1명 또는 2명씩 확진자가 나오는데, 이게 한 지난주만 하더라도 20명, 이렇게 30명씩 나왔던 거에 비하면, 좀 많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미국 미국 전체로 보면 그래도 중간 정도의 지금 감염자가 나오고 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보니까 뉴욕도 그렇고, 지금 미주리도 그렇고, 정점은 살짝 지금 꺾인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뉴욕 주지사도 코로나19 사망이 10,000명이 넘어가면서 최악은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뉴욕의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저희는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실감은 좀 안 나는데요. 숫자 자체가 여전히 큽니다. 미국 확진자가 58만 명인데, 지금 뉴욕주 보면 20만 명의 지금 확진자가 육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전체 확진자의 3분의 1이 지금 뉴욕주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주 옆이 이제 뉴저지주인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6,000명이 지금 감염이 돼 있고요. 지금 또 뉴욕주 지금 사망자 수가 지금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이게 지금 일주일 만에 670명대로 지금 줄어들었다. 그리고 또 신규 환자는 2주 만에 1,900명대로 떨어졌다. 2,000명대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뉴욕 주지사가 최악은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체 지금 하루에 670명이 죽고 1,900명의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과연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특히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많다라고밖에 말을 할 그렇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 주지사는 우리가 지금 통제를 지금 이제 확산을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곡선이 계속 평탄해지고 있다. 지금 이런 지금 발언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백신 개발까지는 1년 최고 1년 반까지 걸릴 텐데 그때까지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 또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들에게 다소나마 희망을 주는 그런 발언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게 시민들이 체감할 만큼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뉴스에 따르면 정부에서 코로나19 치료자 백신을 내년도에는 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출시가 돼야 될 텐데 정말 미국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안타까워하고 있거든요.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이게 참 재밌는 내용인데요. 초기에 미국에서 좀 코로나가 발생을 했었을 때 미국에 번지기 시작하면 답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던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뭐 의료 체계, 결국 그 보험 문제가 원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 한번 대중 의료 체계에서 구멍이 들피면 막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았었는데요. 여기서 지금 코로나 검사하는데 초창기의 경우에 400만 원씩 들었고요. 만치까지 세상에. 수천만 원이 드는데 미국은 원체 보험료가 비싸다 보니까 이 보험을 들지 않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노숙자들도 되게 많은데요. 이렇게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특히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감염이 되기 시작하면 네. 답이 없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이 많았고 지금도 여간에서 아프지 않으면 병원을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확산을 조기에 막기는 되게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게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사실 미국인들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왔다는 데 대해서는 좀 충격을 받은 또 어떻게 보면 좀 자존심도 많이 상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또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대응에 대해서도 지금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큰 소리를 좀 뻥뻥 좀 쳤던 그런 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독감 정도 수준 아니냐. 우리는 다 준비가 돼 있다 이랬는데요. 막상 한번 들피고 나니까 전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진단 키트도 없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고장비도 부족했었고요. 이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나라랑 미국에서 확진자가 나온 날이 같은 날이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확진자와 사망자가 많은 나라로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이 조금 잘못됐던 것 아니냐 이런 여론들도 상당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안일한 상황 인식으로 인해 적극적인 대처를 못했고 또 하나는 미국의 이 의료 체계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미국에 이런 많은 희생자를 낳은 것 같다라고 현지에서 분석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대선을 앞둔 트럼프가 추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궁금해요. 지금 얼마 전에 이제 폭스뉴스가 조사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49%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전반적으로는 여론이 악화되지 않는 이유, 저 주변에 있는 이제 미국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역시 위기 상황에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보면 정파적인 성향에 따라서 크게 엇갈리는데요. 공화당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잘해오고 있다. 초창기에 중국인의 입국도 막았었고 그래도 나름대로 할 만큼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민주당 지지자들은 최악이다. 한계에 뭐 있느냐. 그동안 손 놓고 있었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지율 49%가 과연 높은 것이냐 이렇게 또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통상 위기 때는 70%, 80%까지 가는데 네. 49%는 결코 높은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인데요. 미국의 파우치 소장이라고 있죠. 전염병 연구소에 이 파우치 소장의 경우는 보면 지금
지금 지지율이 78%까지 가고 있습니다. 네. 위로 치면 뭐 일본 같은 그런 조직이다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에 비교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파우치 수장은 해임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직 해임이 된 것은 아니고요. 네. 이 파우치 소장이 CNN에 나가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발병 완화 조치를 조금 더 일찍 했더라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요 발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파우치를 잘라라라는 내용의 해시태그가 달린 트윗을 리트윗을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대통령이 파우치 소장을 해임시키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공식적으로 백악관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이 언론들이 떠들어대는 터무니없는 소리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 아마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가 상당히 좋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파우치 소장을 해임했을 경우에는 역풍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당장 해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지금 전망이 많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같이 있는 행정부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단 불만을 트윗을 통해서 표현하고, 내보이는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일단 뭐 1차선 경고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도 우리처럼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주정부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미국의 주지사들이 경제 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조율하는 실무그룹을 구성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지사들이 이걸 계획한다는 거죠.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미국은 연방주의를 지키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요. 그러면서 또 주의 힘도 또 상당히 강합니다. 미국 동부의 6개 주 그리고 서부 3개 주의 주지사들이 지금 현재 재택 대기령이 내리는 이런 상황에서 경제활동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경제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보조를 맞추자. 그렇게 이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내용은 좀 정치적으로도 저희가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서로 보조를 맞추기로 한 동부 6개 주, 서부 3개 주는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지역인데요. 네. 반 트럼프 성향이 강한 지역입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그 미국의 CDC의 자료를 봐도 이 확진자의 정점이 조금 이제 완화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 자택 대기령을 이제 빨리 해제할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해지를 하고 싶어 하고요. 또 주지사들이 지금 해지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자택 대기령을 발동을 한 사람은 바로 이제 주지사들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지사들이 우리가 나서가지고 이것을 해제를 하겠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아니다. 이것은 그 전체적인 미국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연방정부의 권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지금 4월 2일에, 그러니까 그저께였죠. 부활절 때, 그때부터는 완전 정상화되도록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실패를 하다 보니까 4월 30일 날, 네.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든 경제를 정상화시키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주지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이라도, 상황이 나아진다면 우리가 지금 발표를 해보겠다.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는 지금 그런 모양새입니다. 아니 그럼 제가 보면은 주지사들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빨리 경제 정상화를 발표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빨리 가능한 거예요? 경제 정상화 선포가? 지금 미국 의료계에서는 빨라야 6월 1일까지는 6월까지는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CDC는 아예 지금 여기에 대한 언급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4월 말까지 정상화되는 것에 대한 기대를 아마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정상화시키고 경제를 안정화시켜야 다음 뭐 대선도 그렇고 다음번 선거에서도 자신들이 유리한 그런 고지를 갈 수가 있다 보니까 조금 조급한 지금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미국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든 국가가 당연히 국민들도 바라고 정치인들은 더더욱 바라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고 또 성급하게 했다가 전염병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 다들 조심스럽게 돌다리를 두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이런 정치인들과 대통령의 행동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이 여론 참 말하기가 어려운데요. 저희 주변에 이제 미국인들에게 물어보면 이것도 지금 의견이 나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은 쉽게 되지만 치사율이 낮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의 조치가 과도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또 반면에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나왔는데 조금 더 거리두기를 더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걸 볼 수 있는 게 바로 미국에서의 지금 마스크 착용에 관한 건데요. 이제 미국인들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미주리주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는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요. 네. 절반 정도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CDC의 경우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라는 말을 지금 하지 않고 있고요. 어쨌든 입을 가리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공고한다 이런 지금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은 결국은 미국인들의 여론,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여론과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여론들이 어떻게 보면 좀 팽팽하게 맞서 있는 그런 모습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지 않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한 여론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미국인의 70% 정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더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나오지 않는다면 NFL 같은 그런 이제 프로 경기를 보러 가지 않겠다. 네.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또 기존에는 생각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들도 많다. 이렇게도 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의 착용 여부가 심각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정도를 말해주는 거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마스크 얘기 나왔으니까요. 지금 우리 진단 키트를 미국에 지원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굉장히 감사하다라고 얘기도 했는데 미국인들의 이런 한국에서의 지원 아니면 한국에서 펼쳤던 지금 그런 방역 행동들, 국민들이 하는 행동들 이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제가 미국에 와서 한국이라는 얘기를 올해 들어 참 많이 듣고 있는데요. 2월 달에 우리가 기생충으로 오스카상을 받았을 때, 네. 그때 참 한국 대단하다, 이런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는 거의 한국에 대해서는 방역의 모범국,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선도국,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게 평가가 나옵니까? 네, 왜냐하면 한국이 하고 있는 방역이 또 도시를 전체를 공세를 하지 않았고요. 또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어가면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지금 같은 시각인데요. 볼 때는 민주주의 국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지금 수단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미국인들이 한국을 보는 시각이 상당히 많이 지금 달라져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때 기생충이 오스카상을 받았던 것보다도 이번 사태가 미국인들에게 한국을 새롭게 각인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진단키트 75만 개를 우리가 보내기로 했는데요. 미국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FDA에서 승인을 해주면서 즉각적으로 우리 진단키트를 받아가서 뿌리는 것, 이거 과거 같으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사태가 지나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상당히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미국 상황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죠. 미국이 코로나19 이후에 신속히 제로금리를 만들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단은 아직은 이게 지금 3월부터 미국도 이제 본격화가 됐기 때문에요. 네. 구체적인 어떤 지금 지표들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소비라든가 이런 지표들이 나오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까지 나온 지표는 지금 실업보험 청구자 있는데 보니까 3주 만에 실업자가 지금 1,600만 명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주간 미국인 근로자 10명 가운데 1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연준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그렇고 재정으로도 그리고 또 통화정책으로도 지금 엄청나게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만 심지어 부실 채권까지 미국 연준이 사주겠다. 네. 파격적인 얘기까지 했는데요. 지금 지난주 보면 미국의 S&P 500 지수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이제 이 말은 그동안 지금 연준이 하려고 하는 그 제로금리 그리고 무제한 양적 완화가 어느 정도는 일단은 경제를 좀 지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표적인 문제인 것이고요. 실제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이제 미국도 이제 셧다운되는 게 이제 한 달이 다 돼가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실업자들도 나오고 사람들의 소득도 줄어들면서 네. 고통이 점점점 심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결국은 이제 코로나 이 사태가 언제쯤 진정이 되느냐 완화가 되느냐 그리고 그래서 빨리 일상생활로 언제 돌아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상황들이 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박병렬 기자 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지금 학교도 못 가고 책을 내셨더라고요. 영어로 내신 거 아니죠? 네, 아닙니다. 아니 미국 가셨으면 영어로 내셔야 되는데 재미있어서 술술 읽히는 경제교양 수업이에요. 이거 어떤 책이에요? 네. 그 문학 작품 속에서 경제에 대한 현상들 그리고 경제 용어들을 좀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설명한 그런 책입니다. 네. 오늘 박병렬 기자가 우리 청취자분들께 선물로 이 책을 좀 드린다고 해서요.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주시는 분들 몇 분 선정해서 박병렬 기자의 책 재밌어서 술술 읽히는 경제교양 수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책 선물보다 기자님이 무사히 한국에 귀국하셔서 경제 알려주는 게 더 큰 선물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무사히 잘 돌아오시고요. 또 종종 돌아오시기 전까지 미국 현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